예, 그러면 핵심 5 스크래프 되겠습니다. 자, 스크래프는 자 개요 1번을 잘 보십시오. 스크래프는 굴착, 식기, 운반, 사토. 그러니까 굴착을 하면서 식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반을 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착, 식기, 운반, 사토 네 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를 등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주로 이 기계는 우리나라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입니다. 자, 우리가 운반 거리에 따른 건설 기계의 종류에서 봤지만 이거는 중거리에도 있고 장거리에도 있었죠. 그죠? 자, 어떻게 돼요? 스크래프, 모터 스크래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거리에 다 쓴다. 그러니까 중장거리 토공 운반에 적합하다. 자, 사이클 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용도는 굴착, 식기, 운반, 땅 고르기, 사토 다 한다. 그러니까 주로 1, 2번을 조금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볼이 있고요. 거기다가 흙을 담아서 거기 볼에 가득 차면은 운반을 해서 사토, 뭐 흙을 까는 건데요. 그 그림을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요것의 시간당 작업량 공식은 우리가 했던 불도저하고 거의 유사하겠죠. 그죠? 60Q FE 나누기 CM인데요. Q는 Q0 곱하기 K인데 여기서 K는 로 계수 생각하면 됩니다. 로는 운반거리 및 구배 계수였는데 이거는 운반거리나 구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죠? 볼에 흙을 다 담아서 운반하니까 이건 그래서 버킷 계수라고 합니다. 버킷 계수는 나중에 샤벨계 굴착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용기에 흙을 담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용기의 용량이 뭐 0.5m 삼성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0.5m보다 많이 담길 수 있고 적게 담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K는 버킷 계수라는 거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F는 뭐 어떻게 됩니까? 토량 한상 계수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담기는 Q나 Q0는 다 흐트러진 토량이겠죠. 그죠? 흐트러진 상태에서 운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당 작업량 Q를 본바다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자, 보고 어쨌든 간에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굴착 압토량, 흐트러진 토량은 얼마냐 하면 Q0 곱하기 K. Q0는 볼 계수고, 볼 용량이고, K는 적재 계수, 뭐, 버킷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토량 한상 계수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래프의 볼의 용적에 흐트러진 토량이 적재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당 작업량을 본바닥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운반 토량 하면은 F 이꼬르 1. 다짐 토량으로 한 사람은 F 이꼬르 L분의 C인데 왜 그렇습니까? 막바로 흐트러진 토량에서 다짐 토량 못 오니까 흐트러진 토량에서 본바닥으로 오려면 L분의 1이 될 거예요. 본바닥에서 완성 토량 하면 C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L분의 C인데 이것은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인데 1장에서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뭐 지금쯤에는 거의 다 이해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작업 자체가 식기, 운반, 사토 그리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 자리 덤프트럭과 같이 한 자리에서 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날을 내려서 땅을 파면서 그 흙이 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기 작업을 하면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실으면 운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흙을 깔면서 갈 거니까 일반 정도의 거리가 갈 거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굴착할 때와 운반할 때와 사토할 때와 되돌아올 때 이 속도가 다 다르니까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 나누기 VD 더하기 H 나누기 VH S 나누기 VS R 나누기 VR 플러스 T인데요. D는 적재에 요하는 거리 나누기 적재를 할 때 속도가 되겠죠. 그죠? H는 운반거리죠. 운반거리 나누기 VH 운반 속도. S는 사토인데요. 사토거리 나누기 사톡 속도. R은 되돌아오는 거리인데요. 되돌아오는 거리 나누기 되돌아오는 속도. 그 다음에 TG는 기어 변속 시간인데 뭐 0.25분 정도로 한다는 거 쉽게 이해되고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은 지금 것입니다. 근간에 들어서는 사토거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 용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부피입니다. 부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토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토폭과 사토 두께로 나눠진다는 거죠. 즉 다시 생각하면은 사토 거리 곱하기 사토 폭 곱하기 사토 두께를 하면 이게 바로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토 거리는 적재량 나누기 사토 폭 곱하기 사토
두께다. 이거는 뭐 제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려 가고요. 그 다음에 사토 시간은 사토 거리 나누기 사토 속도인데 물론 시간이라는 것은 거리 나누기 속도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사토 거리는 조금 전에 했듯이 적재량 나누기 사토 폭 사토 두께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쉽게 이해되니까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D 다시 120에 견인된 스크래프 RSD9의 1당 작업량 Q를 거리 100m 하여 구하세요. 자, 굴착 속도 뭐 쭉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은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 사이클 타임 CM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자, 작업구역 간의 거리는 얼마냐면 100m입니다. 100m. 자, 100m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가, 자, 100m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죠, 그죠? 처음에 굴착 거리가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반 거리가 있을 겁니다. 운반 거리 S. 그 다음에 사토 거리 S.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거리 R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거리가 100m이라도 운반 거리가 100m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100m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면서 가면서 벌써 사토 거리만큼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반 거리는 100m가 아니라, 100m에서 사토, 여기 사토의 요한 거리를 빼줘야 한다는 거죠. 자, 사토 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 용적, 볼의 용적이 보이다면은, 자, 우리가 사토를 요만큼 한다 칩시다. 자, 여기서. 처음에 굴착을 한다 칩시다. 자, 지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깊이가, 굴착 깊이가 얼마냐면은, 커트 폭이 2.6이고 굴착 깊이가 0.2m입니다. 0.2m고 요 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폭이 얼마냐면은 2.68m. 2.68m인데, 자, 그러면 이 사토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피 V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피 V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사토 폭 2.68 곱하기 깊이 0.2 곱하기 운반 거리 L이 되겠죠? 자, D가 되겠죠? D가. 자, 이 값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 양이, 요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스크래프가 있으면 이 볼에 흙이 적재가 되겠죠, 적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부피와 볼의 부피는 이꼬로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D는, 자, 굴착거리 D라는 것은, 자, 볼의 책의 뜻이 용적 나누기 커터폭. 자, 볼의 용적 나누기 커터의 폭 곱하기 굴착 깊이가 되겠죠, 깊이. 자, 굴착 깊이가 되니까요. 자, 용적이 얼마냐면 9.2m 삼성입니다. 자, 9.2m 삼성인데, 왜 요것은 그러냐면요. 우리 문제에서 보면, 볼 용적이 평적이 9.2고요. 산적이 11.5인데, 그러면 11.5를 안 쓰고 왜 9.2를 쓰느냐? 그 밑에 보면 볼 적재 개수가 0.8이라는 거예요. 0.8밖에 안 실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것은 평적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나누기 폭이 2.68 곱하기 0.2를 하니까, 자, 굴착거리 D가 얼마냐면 17.16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운반거리는 얼마입니까? 원래 100m에서 굴착하면서 간 거리 17.16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82.84m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와서 이 부분에 와서 사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토 두께가 또 0.2m입니다. 자, 문제에서 사토 두께가 이것이 0.2m고, 물론 사토 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토 폭이 이렇게 했으면 이 폭이 그냥 2.68m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토 거리 S도, 자, 볼 용적 나누기, 9.2 나누기, 자, 사토 폭 2.68 곱하기 사토 두께 0.2를 하니까 맹 17.16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보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봐서 알듯이 17.16m 왔고, 그 다음에 100m에서 17.16m를 판 82.84m를 또 왔고, 여기서 사토하면서 간 거리가 17.16m인데,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원래 자리. 이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즉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왔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급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 굴착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굴착한다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항상 처음 위치로 되돌아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되돌아오는 거리는 자 어떻게 됩니까? 100m 더하기 17.16 하니까 117.16m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 타임을 구하는 공식을 했었죠. 자, 한번 사이클 타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CM은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D 나누기 VD 더하기 H 나누기 VH 더하기 자, 사토 S 나누기 VS 더하기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R 나누기 VR 더하기 TG죠. 그러면 이 사이클 타임을 보면요. 요거는 굴착할 때 걸리는 시간, 요거는 운반할 때 걸리는 시간, 요거는 사토할 때 걸리는 시간, 요거는 되돌아오는 시간, 요거는 기어 변속 시간,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D가 17.16, 17.16인데, VD가 얼마냐면은 40m per 분. 자, 그 다음에 H는 어떻게 됩니까? 82.84. 자, 82.84 나누기, 자, VH가 얼마냐면 75m. 더하기, S, 사토에 요하는 거리가 17.16이니까, 17.16 나누기, 사토에 걸리는 시간은, 속도는 54. 자,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시간, 117.16 나누기, 자, 되돌아올 때 속도는 얼마입니까? 75. 자, 더하기, 자, 기어 변속 시간이 0.25니까 얼마냐면 3.66분이 나왔습니다. 3.66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당 자금량 Q를 구하는 공식. 자, Q는 공식이 주어져서 짧게. 자, 60 곱하기 Q에 FE에 나누기 CM이 되는데, 자, 대입시키면 되죠. 자, 요건 어떻게 됐습니까? Q0 곱하기 K. 였죠, 그죠? 1의 굴착 앞들은 1의 운반량이니까 결과적으로 Q0 곱하기 콘데. 자, 여기에 파워포인트 됐지만은 Q 이꼬르 Q0 곱하기 K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와 같이 이렇게 평적을 썼을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은 결과적으로 9.2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산적 곱하기 K니까 산적이 얼마였냐면은 11.5, 11.5고 볼그의 K가 0.8을 이걸 했는 것이 9.2가 나왔으니까 이 경우는 달리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0 곱하기 Q가 얼마냐면은 9.2 곱하기 F. 자, F가 얼마를 지어줬냐면은 자, 문제상에서 F 값은 1.0이 주어졌죠. 1.0이 주어졌습니다. 1.0 곱하기 2. 자, E가 얼마였죠? 효율 E가 0.83입니다. 0.83을 집어넣고요. 사이클 타임이 3.66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125.18 메타 삼성 per hour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좀 계산량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 문제에서는 과거에 출제되긴 했었지만은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핵심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5번 문제가 보면요. 자, 도로공사 토공구간에서 스크래프를 이용하여 사투할 경우 1회 사토에 의하는 시간을 구하세요. 자, 스크래프의 1회 운반량이 13.0m 삼성이고요. 사토 속도는 30m per 분, 사토 두께 30cm, 사토 폭이 2.5m입니다. 자, 이거는 우선 먼저 사토 거리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사토 거리부터 한번 우리가 구해보죠. 자, 사토 거리는, 자, 우리가 이 부피가 얼마냐? 부피를 따져보면 되죠. 자, 내용 설명을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부피 V라는 것은, 자, 부피라는 것은 뭡니까? 사토 두께 곱하기 사토 거리 곱하기 폭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1회 운반량이라는 거죠. 1회 운반량. 1회 운반량 13.0m 삼성이니까 사토 거리는, 자, 거리는, 그래서 뭡니까? 13.0 곱해주니까 일로 나가면 나눠줘야죠. 사토 두께가 얼마냐면 30cm니까 0.3이고요. 곱하기 사토 폭이 얼마냐면 2.5m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거리 나누기 속도겠죠. 속도.
이건 우리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사토가 붙으면 사토 시간은 사토 거리 나누기 사토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사토 거리는 바로 이것이죠. 이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 속도분의 1 곱하기 거리 하면 되겠죠. 거리.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자, 사토 속도가 얼마냐면 30m/분이니까 30분의 1 곱하기 거리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요걸. 거리 대신에. 그러면 돼 13.0 나누기 0.3 곱하기 2.5를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이게 0.05777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34.67초가 나온다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사토 두께, 사토 거리, 사토 폭이라는 이 부피 V라는 것은 바로 뭐냐? 볼의 최적이 되겠죠. 볼 최적. 볼 최적인데 바로 이게 운반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부피의 개념만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 6, 샤벨계 굴착계입니다. 자, 샤벨계 굴착계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스크래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크래프는 굴착, 식기, 운반, 사토였는데요. 주로 이거는 굴착을 해서 식기까지만 하는 거, 두 가지 작업을 한다는 거 외우십시오. 스크래프와의 차이점을 아시고요. 자, 기계의 구조는 상부 선해대, 하부 기구, 작업체로 구성되는데요. 이 작업체에 따라서 샤벨계 굴착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죠. 파워 샤벨, 백호, 드래그 라인, 클램쉘, 크레인, 파일 드라브, 세암기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학습 포인트 나는 걸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자, 특징은 장점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죠. 굴착과 식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즉 작업체를 바꿈으로 해서 파워 쉐벨이나 백호, 드래그 라인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이클 타임이 짧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불도즈나 그레이드나 스크래프는 사이클 타임이 분인데 이것은 초입니다. 초.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 짧고요. 사이클 타임 CM이 짧으니까 됩니까? 시간당 작업 능력 Q가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굴착 능력이 크다. 내용 연수가 길다 있고요. 거기에서 단점은 이동성이 나쁘다. 모빌리티가 적다는 거죠. 트래피커빌리티가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버킷 용량이 작다. 기계 손료가 크다는데 이것은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굴착 기계의 종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파워 샤벨인데요. 자, 이것은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버킷이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위쪽으로 가면서 굴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굳은 토질의, 그러니까 단단한 토질의 상향 굴착 두 가지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은 토질과 상향 굴착이 되는 거. 요건 나중에 준설선 한데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디퍼 준설선에서 나오는데 좀 더 여기서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백호입니다. 백호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포크레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도랑파기, 배수로 굴착, 갈로 굴착 등의 하약 굴착이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백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수도나 주로 그 가스관, 수도관, 암거 등에 굴착할 때 많이 쓰죠. 이 백호하고 학습 포인트에 있지만 트렌치하고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그 학습 포인트 난도 좀 외워 놓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백호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라인은요, 말 그대로 이것은 높은 곳, 낮은 곳이 모두 가능한데 주로 드래그 라인을 쓰는 데는 수로나 하천의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채집할 때 주로 하천 바닥에서 모래나 자갈을 모을 때 많이 쓰는데 그 정도 좀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램쉘인데 다른 말로 이거는 그래브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들 크램쉘은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나중에 베너트 공법에서 해머 그래브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는 크램쉘은 조개 껍질이죠. 그죠? 영어 단어로는 이것이 그래브라고도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개 껍질과 같은 것을 땅속에 떨어뜨려서 주로 이거는 연약한 집안의 굴착을 많이 쓰는데요. 이 자중에 의해서 땅속에 박히면 그것을 클램쉘의
오므려서 흙을 굴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중입니까? 주로 학습 포인트에 나와 있지만은 우물통 기초 같은 경우에 많이 쓴다는 것이죠. 주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 지방에서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굴착 깊이의 영향은 별로 안 받겠죠. 왜? 그 줄만 더 길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갈모래 등의 굴착식기 부리기 등에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우물통 기초에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클램쉘은 다른 말로 그래브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지름이 작고 깊이가 깊은 거 팔 때는 이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다른 장비는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샤벨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로드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자, 버킷에 흙을 담아서 덤프트럭에 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반 거리별 장거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트랙터 샤벨 플러스 덤프트럭의 조합도 있었죠. 물론 샤벨계 굴착계 플러스 덤프트럭의 조합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중거리 장거리 다 있는데 이건 주로 싣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향 굴착에 유효하고 자갈모래 흙 등의 식기 작업에 쓴다는 거 정도 용어 정리를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키머스코프인데요. 스키머스코프도 용어 정리가 많이 나오니까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교재 내용 중에서 학습 포인트의 내용을 조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전대의 선단에 붙은, 해전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샤벨계 굴착대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상부 선해대, 하부 구조, 자급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자급체가 해전대의 선단에 붙은 레드 사다리 모양이죠. 그죠? 트러스 모양의 레드를 이용하여 이것을 따라 버킷을 체인으로 당겨서 땅을 지표를 얇게 깎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주로 대형 기계로 작업이 곤란한 좁은 곳의 얕은 굴착에 많이 쓰는 건데요. 용어 설명은 과거에 수원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키머스코프가 뭐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쭉 설명해놓고 이 장비의 이름이 뭐냐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레드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버킷을 체인을 가지고 이동해서 지표면을 얇게 굴착하는 거 그런 곳에 한다는 것 정도만 외우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치입니다. 트렌치라는 말 자체가 트렌치라는 것이 도랑이죠. 도랑에도 ER을 붙여서 행위자인데 이것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속된 버킷에 장착된 굴착 장비로서 도랑을 파면서 전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킷이 많이 달려있는데요. 이것이 회전하면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버킷에 흙에 담겨서 굴착하는 경우죠. 이건 주로 아까 백호와 마찬가지로 하수도관, 과수관 뭐 이런 곳에 많이 쓴다는 거 조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굴착 위치에 따른 장비의 종류인데요. 자, 이것은 외울 때는 높은 것, 낮은 것 나눠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높은 것은 파워샤벨. 자, 트랙터 샤벨이 있고요. 파워 샤벨은 알겠지만은 백호하고 버킷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높은 곳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곳은 백호 클램쉘. 자, 드래그 라인은 높은 곳, 낮은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외우시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샤벨계 시간당 작업 능력입니다. 자, Q는 3600QKFE 나누기 CM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3600이라는 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도저 같은 데는 60이 나오는데 3600 나온 것은 시간당 작업량 대문자 Q가 메타 삼성 포 아웃인데 이쪽에 있는 CM이 시간당 사이클 타임이 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3600 나누기 CM을 하면 뭡니까? 1시간 동안에 작업하는 횟수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그 용량이고요. 버킷의 용적이고 K는 버킷 개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크레인의 백호의 용량이 0.6m 삼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흙을 팔 때 항상 0.6m 삼성이 담기는 건 아니죠. 그죠? 거기다가 K값. 자, 다른 말로 버킷 개수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파워 샤벨은 디퍼 개수라고 말도 씁니다.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K 값을 곱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Q 곱하기 K를 했는 값이 실질적으로 버킷에 담기는 흙의 양이다.
뭐 쉽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토량 한상 계수 F가 나오는데요. F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곱하기 K가 백호에 담기는 헐거의 양인데 이 상태는 어떤 양입니까? 흐트러진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자금량을 본바닥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진 토량을 본바닥으로 곤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 이꼴 L분의 1이 되고요. 운반 토량이면 똑같은 흐트러진 토량이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진 토량을 본바닥으로 구하면 L분의 1. 본바닥을 다시 완성 토량으로 곤치면 C를 곱해줘야 되니까 L분의 C가 되겠죠. 자, 이것은 뭐 지금쯤이면 충분히 이해하실수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랙터 쉐벨의 사이클 타임 CM인데요.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ML 더하기 T1 플러스 T2인데요. 자, M은 개수입니다. 개수인데 무한궤도식은 2.0이고 차륜식은 1.8인데 주어지고요. L은 운반거리고요. 그 다음에 T1은 버킷에 흙을 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T2는 기어 변속 시간, 뭐 대기 시간이라는 거 그거 외우십시오. 요거는 문제에서 가끔 주어지니까 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자, 핵심 13번인데요. 자, 문제를 보면요. 버킷의 용량 Q가 0.6m 삼성, 버킷 개수 K가 0.9, 토량 한상 개수 F가 0.8, 작업 효율 E 꼴에 0.7, 사이클 타임 CM이 25초일 때 파워 쉐벨의 시간당 작업 토량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3600 QKFE 나누기 CM인데요. 3600 곱하기, 자, 버킷 용량 0.6 곱하기, 버킷 개수 0.9 곱하기, 자, F, 토량 한상 개수 F는 L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1보다 작겠죠? L가 1보다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0.9, 0.8 맞게 주어졌고요. 효율 E 0.7 나누기 사이클 타임 25 하니까 43.55m 삼성 per hour입니다. 자, 이것은 뭐 공식만 알면 쉽게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F 값이 주어진 경우에니까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 뭐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핵심 14인데요. 자,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조건에 있어서 0.6m 삼성 파워 쉐벨의 2일간 작업량은 본바닥의 대략 얼마인가? 본바닥으로 얼마냐? 됐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토양 한상 개수죠. 그죠? 그러면 좀 이따 보고요. 자, 쉐벨의 사이클 타임이 20초고요. 디프 개수, 아까 버킷 개수를 디프 개수라고 K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1.0이고요. 그 다음에 토량 한상 개수 L 이꼴 1.1. 1일간 운전 시간은 6시간, 작업 효율은 0.9입니다. 우선 먼저 토량 한상 개수인데 F는 L분의 1이죠. 왜? 파워 쉐벨의 용량 0.6m 삼성이라는 것은 흐트러진 상태로 당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작업량은 시간당 작업량이 어쨌든 간에 작업량이 뭐 본바닥 토량으로 구했으니까 됩니까? 흐트러진 토량을 본바닥으로 곤치면은 L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F 이꼴은 L분의 1, 즉 1.2분의 1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당 작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3600 QK F가 L분의 1 곱하기 2 나누기 CM이니까요. 자, 3600 곱하기 Q 용량이 0.6 곱하기 자, 버킷 개수, 디프 개수가 1.0이라고 했죠. 1.0 곱하기 L가 1.2분의 1 곱하기 효율 E가 0.75 나누기 사이클 타임이 20이니까요. 67.5m 삼성 per hour입니다. 자, 그런데 파워 쉐벨의 2일간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워 쉐벨의 2일간 작업량은 시간당 작업량 곱하기 1을 운전시간 곱하기 일수 2를 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시간당 작업량을 67.5 곱하기 하루에 운전하는 운전시간 6시간 곱하기 이틀이니까 곱하기 2 하니까요. 810m 삼성 되겠죠. 그죠? 단위는 메타 삼성이죠. 왜? per hour가 아니라, 그죠? 그럼 뭐 여러분들 그 정도는 쉽게 이해하실 수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가 L분의 1이 되는 이유는 뭐죠? 자, 흐트러진 토량을 본바닥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핵심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보죠. 버킷 용량 Q 이꼴 1.2m 삼성 헐의 용적 변화율, 최적 변화율이죠. 그죠? L 이꼴 1.25. 자, 기계의 능력 개수 E가 0.8, 버킷 개수 K가 0.9. 자,
자, 사이클 타임 계산 시 행식에 따른 개수 m 이꼬로 2.0입니다. 자, 그럼 이거 나오면 생각하는 공식이 있어야죠. CM은 m 곱하기 l 더하기 t1 더하기 t2 공식을 외워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m은 뭐겠습니까? 개수다 그랬고요. l은 운반거리고요. t1은 버킷에 흙을 담는 데 걸리는 시간, t2는 어떻게 됩니까? 기어 변속 시간, 대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문제 보죠. 식기 운반거리 L 이꼬로 10m, 버킷으로 재료를 담아 올리는 걸리는 시간 T1 이꼬로 15초, 기어 변환 시간 T2 이꼬로 20초인 트랙터 쉐이브를 1시간당 작업량 Q를 본바닥 토량으로 구하라. 자, 그러면 나오죠. 최고 문제 처음에 버킷의 용량 Q 이꼬로 1.2m 삼성인데 이것은 어떤 상태? 흐트러진 상태. 그 다음에 작업량은 본바닥 토량. 그러면 나와야 되죠. 토량 한산계수 F 이꼬는 L분의 1이다. 자, 거기에 대한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짜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트랙터 쉐보레의 시간 사이클 타임 M 곱하기 L 더하기 T1 더하기 T2니까 였나요? 2 곱하기 1.0 더하기 T1이 15초 T2가 20초 해갖고 55초가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M 값이 2.0이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무한 궤도식이라는 거죠. 밖에는 1.8이니까요. 어쨌든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트랙터 쉐벨의 시간당 작업량 공식은 나왔죠. 3600 곱하기 Q 곱하기 K L분의 1 곱하기 2 나누기 사이클 타임 CM이니까요. 3600 곱하기 버킷 용량 1.2 곱하기 K 0.9 곱하기 L분의 1이니까 1.25분의 1 곱하기 효율 2 0.8 나누기 55초 하니까요. 45.24m 삼성 per hour가 났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0번입니다. 20번 한번 보죠. 0.53m 삼성의 백호 한 대를 사용하여 9,000m 삼성의 기초 굴착에 요하는 일수로 구하시오. 자, 9,000m 삼성의 작업량이 굴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태예요? 흐트러진 상태의 9,000m 삼성이 아니라 본바닥 자연 상태의 토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F는 L분의 1이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디프 계수 K가 0.9 토량 변화율 0.8죠. 원래 토량 변화율이 아니죠. 토량 한산계수죠. 그죠? 토량의 변화율을 그러면 L값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문제가 조금 예상한데,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작업능률 E 이꼬르 0.8, 1일 운전시간 8시간입니다. 사이클 타임은 24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600 곱하기 Q가 어떻게 돼요? 0.54 곱하기 F 0.8이라는 거죠. 왜? 이것은 왜 0.8로 받았냐면 L값 같으면 1보다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모순이 조금 말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가 0.8 나누기 사이클 타임 24초 하니까 45.79m 삼성 per hour가 났고요. 백호의 1일당 작업량. 그러면 됩니까? 시간당 작업량 곱하기 하루의 작업시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45.79 곱하기 8시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66.32 메타 삼성 per day죠. hour. 자,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실수 안 하려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hour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은 시험 치고 나와서 맞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틀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답안 작성할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day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굴착 일수는 나오죠. 굴착량 나누기 1일 작업량이니까, 자, 어떻게 돼요? 둘 다 굴착도 9,000m 삼성 작업량도 본바닥, 그 다음에 백호의 시간 1일 작업량도 본바닥 됐으니까 나눠줘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9,000 나누기 366.32 하니까 24.571인데 어떻게 돼요? 일수를 몰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절상해서 25이 되겠죠. 자, 여기에 주의할 것은 1일당 작업량은 메타 삼성 per day입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hour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 굴착이라는 것은 본바닥 토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핵심 2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0.53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0.6m 삼성 백호 2대를 사용하여 본바닥 토량 2, 1, 10, 100, 1000만, 2만 메타 삼성을 파기 위한 공기를 계산하시오. 자, 조건은 보면요. 파괴 개수, 버킷 개수가 0.9고요. 작업 효율 1가 0.7, 사이클 타임 25초, 토량 변화율 L이 1.2고요. 그 다음에 1일 운전 시간 7시간, 가동률 0.8, 그 다음에 굴착 전에 준비공 2일, 뒤처리 1일, 파낸 흙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덤프트럭이 있음. 자, 덤프트럭은 무한대로 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자, 샤벨계,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충분히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작업 일수는 뭐예요? 백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백호가 트럭을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주는데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덤프트럭이 운반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 일수는 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는 적어도 덤프트럭에 의해서 작업 일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작업 일수라는 것은 백호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요. 자, 우선 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뭡니까? 작업 효율인데요. 어떻게 돼요? E1 곱하기 E2가 되겠죠. 그죠? 작업 효율. 자, 그 다음 곱하기 실질적인 작업 시간율, 가동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업 효율은 0.7인데 가동률이 80%밖에 안 되니까 0.8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본바닥 토량으로 2만 메타 삼성이니까 어떻게 되죠? 자, 시간당 작업량,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도 어떻게 돼요? 본바닥 토량으로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F 이꼬로 L분의 1, 즉 1.2분의 1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면요. 3600 QKFE 나누기 CM이니까요. 3600 곱하기 Q 0.6 곱하기 K. 자, 파괴 개수 0.9, F는 어떻게 돼요? L분의 1이니까 돼요. 1.2분의 1. E는 어떻게 됩니까? 0.7 곱하기 0.8. 즉, E는 E1 곱하기 E2를 해줘야 되죠. 그죠? 나누기 사이클 타임 25초를 하니까 돼요. 36.29 메타 삼성포 아우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호 2대의 1일 작업량을 한번 구해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호 2대의 1일 작업량은 백호 한 대의 시간당 작업량 곱하기 1일 운전시간 곱하기 백호의 개수 2대겠죠. 그죠? 그래서 36.29 곱하기 7 운전시간이겠죠. 곱하기 2대 하니까 508.06 메타 삼성 퍼 데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작업에 요하는 시간 더하기 준비공 2일 더하기 뒷정리 하루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굴착량 나누기 1일 작업량이니까 돼요. 2만 나누기 508.06 더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42.371이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이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반올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공사비하고 상관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공기를 물었으니까 무조건 하고 절상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43일이 된다는 것입니다.